주도 섹터 공략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분과 함께 시간 만들어 가도록 할게요. KR 리서치 김대준 대표 나와 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내일 쉬어간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경계감이 좀 나올 만한 시점인데 네. 지수 흐름 좋잖아요. 오전에 반도체가 좋았고 더 힘을 뿜진 못하지만 테마단에서의 움직임 여기다가 오랜만에 정말 2차 전지의 흐름이 강하게 잡히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시장 흐름 먼저 봐주세요. 워낙 순환매가 빨라서 네. 헷갈립니다. 앞서서 우리 앵커가 정답을 다 얘기해 줬는데요. 어떤 정답이었을까요? 미국의 금리가 상당 부분에서 하락이 나왔죠. 4.7에서 4.3까지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4.7, 4.3 하면 느낌이 없죠. 네. 4.3 수치는 최근래에서의 저점 구간을 붕괴시키는 금리의 하락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장에서 성장 섹터의 종목들이 강합니다. 네. 2차전지 그렇고요.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도 전일에 이어서 오늘도 흐름이 양호한 흐름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수출 관련해서 실적 상향화되어지는 전력기기라든가 최근에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관련주들은 오늘 조정을 받고 있죠. 맞아요. 이것은 금리가 하락함으로 해서 달러가 약세로에 진행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작용 반작용 효과에 의해서 주가 조정을 받는 현상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의 이러한 분위기는 조금 더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으로서 해석이 가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자체의 전체적인 흐름은 지금의 상승 탄력 각도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는 측면으로 해석하는 이유 중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제가 지난 시간에 프로그램화되어진 매매가 시장을 억누르고 있다는 말씀 많이 들었죠. 네. 오늘 파생상품 시장에서의 동향을 판단해 보게 되면 지난주, 이번주 상황 하에서 외국인 투자자 중심으로 해서 장중에 7천억, 8천억, 1조 원 규모로 파생상품 시장에서 매매 규모가 들어왔던 것에 비해서 오늘은 1,000억 단위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과 연계된 매매가 약화되는 현상을 보여주는 상황 하에서 전체적인 시장은 그동안 눌렸던 흐름들이 이제 개선되는 현상으로의 모습이 진행이 될 것 같다라는 측면으로의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를 판단해 볼 수 있는 내용에서의 근거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오늘 강한 쪽, 특히 2차 전지 보면서 많은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네. 2차 전지에 지금 빨간불을 조금 더 활용하는 전략을 취할지와 더불어서 빠진다라고 표현해 주셨던 전력기기 화장품 조정 시기도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라는 투자 전략의 힌트를 주신 걸까요? 그렇죠. 진입 포인트를 잡으신다면 2차 전지는 최근에 양극재 가격이 인상되고 상승하는 내용들도 나왔고 네. 최근에 바닥권이라는 내용에서의 흐름들이 많이 시장에 팽배되어 있습니다. 추가 상승 여력이 있어 보인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환율과 연동된 전반의 전력기라든가 화장품이라든가 기타 등등의 최근 강했던 종목들은 조금 더 조정의 폭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의 시점을 잡으신다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시점을 기다렸다가 진입하시는 것이 유효한 투자 대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시장 주도력 자체는 아직까지 잡고 있는 섹터라고는 생각을 해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수출 기반으로 한 실적 호전주들이 시장을 움직이고 있다는 데는 변함이 없습니다. 수급적인 변화 요인이 나와서 어떻게 전략을 취해야 될지에 대한 힌트까지 좀 먼저 받아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더 깊이 있게 오늘 시장 주도력을 가질 쪽에 대한 고민도 해보도록 하죠. 대표님, 오늘은 어느 쪽을 공부하고 넘어갈까요? 항공업종입니다. 항공업종이요. 네. 생각보다 너무 조용했네요. 이제 막 이륙을 하려고 하는 시점에서의 주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러면 핵심 포인트를 어디에 두실까요? 사실 외국인 관광객으로 했을 때 움직임도 없었고 네. 저폐비할 쪽에서의 움직임도 없었고 네. 타이밍이 어렵네요. 제가 이렇게 해석을 드릴게요. 네. 일단 큰 물줄기는 합병이죠. 우리가 이미 합병에 대해서 이번 10월에 합병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측면에서의 문제를 놓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기업 간의 합병, 큰 빅딜이 있었던 기업들의 주가가 이후에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판단해 보면 지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으로 인해서 항공주들의 주가 반응을 판단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시간을 조금 오래전으로 되돌려 놓고 판단해 보게 되면 LG반도체와 현대전자가 합병을 하면서 지금 SK 하이닉스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시점을 조금 더 땡겨서 판단을 해보게 되면 지금 현대 로템 있죠. 네. 현대 로템이 한진중공업, 대우중공업, 그다음에 이 중공업들에서의 차량 부분과 그 철도 부분을 분사해서 현대 로템이 만들어졌고요. 그 이후에 삼성에서의 빅딜이 있었습니다. 삼성항공과 삼성테크인을
한화로 보내주면서 아하. 지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항공우주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삼성정밀화학이 롯데로 가면서 지금 롯데 케미칼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기업 간에 큰 회사 간에 합병이 있게 되면 주가와 시장 선점과 전체적인 방향성 자체는 상승한다라는 과거 주가 흐름에 대한 경험치를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항공주 너무 안 움직였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항공주 그거 갈까? 라고 퀘스천을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러다 주변 환경이 너무 좋아지고 있어요. 1분기 실적이 너무 좋다라는 거 이미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네. 겁니다. 거기에 지금 유가가 내려가고 있죠. 지난해 그 항공유라고 그래서 유가하고는 좀 다르지만 네. 항공유가 지난해 9월 같은 경우는 120불 정도 했어요. 지금 90불 이하로 100불 이하로 내려왔습니다. 항공업종 같은 경우는 그 항공유 가격이 전체 비용에서 한 30%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가격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마진율이 훨씬 더 높아지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볼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죠. 그리고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여름이 되고 휴가 시즌이 되고 전반에 해외 여행을 많이 가는 시즌이 도래했기 때문에 이용객 수. 그렇죠. 그래서 항공업종에 대한 우호적인 주가 상황에서 앞으로 기대치를 가지고 접근해 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번 10월에 미국에서 승인을 하게 되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최종적으로 합병을 4년 만에 하게 됩니다. 빅 이벤트죠. 그래서 이런 모멘텀을 기반으로 해서 항공업종이 그간의 주가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최근에 실적도 좋아지고 있고요. 유가 내려가고 있고요. 전체 시장 분위기가 이러한 그 흐름에서의 그 항공주로의 돈의 흐름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항공주 지금 바닥이지만 관심을 갖고 지금부터 우리가 추적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저평가 구간으로 보시는 건데 네. 최근에 피크아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거기에 대해서 너무 몰입되어서 우려할 필요는 없다라는 힌트도 같이 주시는 거네요. 피크 아웃이라고 이제 뉴스나 언론에서 일부 나오긴 합니다. 이게 왜 그러한 내용이 나오냐면 네. 항공업종 같은 경우는 보통 1, 4분기의 호황입니다. 1, 2, 3월에 여행을 많이 가요. 그리고 2, 4분기라고 할 수 있는 3, 4, 5월에는 여행을 그렇게 많이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2, 4분기 실적에 대한 약간은 우려에 대한 기대치로 피크아웃을 얘기하는데요. 주가 수준을 판단해 보게 되면 호황이었던 1, 2, 3분기의 주가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안 움직였기 때문에 이번 흐름에서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으로 해석이 가능하죠. 그렇다면 고민이 또 될 것 같아요. 항공주 한다면 최근에 강한 흐름은 LCC 중심으로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봤을 때 어떻습니까? 저가항공사를 봐야 됩니까? 아니면 앞서 인수합병 이슈가 있는 대한항공 쪽으로의 시선을 지금은 가져가야 되는 타이밍일까요? 시장에서는 대표주와 대장주가 있어요. 네. 우리가 시장에서 삼성전자를 대장주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대표주라고 하죠. 한미 반도체를 반도체 대장주라고 합니다. 시세를 끌고 끌고 가기 있으니까.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항공주 내에서도 대표주를 할 거냐, 대장주를 할 거냐라는 고민이죠. 변동성을 활용해서 좀 가벼운 종목을 투자하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LC 종목을 사겠죠. 하지만 나는 지수와 연동돼서 시장 흐름과 산업의 전체적인 흐름에 대한 내용을 판단해서 투자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대한항공입니다. 대한항공을 그러면 항공주를 매수한다라고 한다면 하나의 종목 탑픽으로 보시는 거죠. 그렇죠. 대표주가 먼저 움직여야 네. 대장주가 따라가는 겁니다. 시장을 대표주가 만들어놔야 대장주가 같이 흐름이 나타나기 때문에 대표주가 먼저 움직여야 되는 흐름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러면 약간 지금까지 항공주에 대해서 생각했던 거에서 조금 다른 시선도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는 단거리 노선 중심으로만 모멘텀을 좀 많이 생각을 하셨을 거고, 그리고 아시아나 합병권과 관련해서는 화물이 뭐 리스크다. 여러 가지 그렇죠. 리스크 요인 때문에 지금 볼 수 없다라는 게 의식이었는데 그게 아니다. 대표주의 시선으로 보는 게 맞다. 그렇죠. 거기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네. 우리가 이제 이미 뉴스나 언론에서 나와 있는 뭐 실적이 어떠하고 합병이 어떠하고 등등등 어떠한 내용들은 다 기본적으로 시장에 유포된 내용들입니다. 네. 전 주식을 판단할 때 그 해당 회사의 홈페이지에 자주 들어가 봅니다. 네. 그러면 CEO의 비전 제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가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성장을 보여줄 것이라는 건 나름대로 판독을 합니다. 지금 검색란에 들어가셔서 항공업종 또는 뭐 대한항공의 그 검색을 치시면 네. 뭐가 여러 가지 나오는 합병이 첫 번째 나오는데 그렇죠. 두 번째는 직원 채용입니다. 인력을 채용하고 있군요. 항공업계가 네. 지금 그 급증하는 수요에 적응하기 위해서
직원을 대규모로 채용을 하고 있고요. 네. 이 대규모 채용은 팬데믹 상황에서 감소했던 이 항공업종의 직원 채용이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 지금 현재 늘어났기 때문에 업황이 좋다는 것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죠. 그래서 항공업종의 전반의 흐름은 업황이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회사들도 직원을 현재 계속 뽑고 있다. 라는 측면에서 볼 때 주가가 좋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현재 우리가 관심을 봐야 되는 측면에서의 가격 진행에서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면 앞서 말씀하신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그럼 대한항공 그래 나도 이제 한번 봐볼까? 라고 하는데 네. 가격이 중요하죠. 중요하죠.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가가 막 올라가고 있는 종목은 이왕이면 저점에서 흔들린 과정에서 정확하게 그 타점을 이용해서 매수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주가가 바닥권에서 이제 턴 어라운드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가격보다는 분할해서 현 시점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가면 되는 측면으로서의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현 시세 수준 상황 하에서 대한항공은 관심을 가져가셔도 충분히 이전에 그 고점이었던 저는 한 기본적으로 한 3만 원 정도까지도 충분히 열어놓고 판단할 수 있는 종목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손절은 어떻게 저희가할까요? 손절 짧습니다. 손절 가격은 2만 원을 하회했을 때 최근 저점이죠. 네. 그래서 손절은 좀 짧고요. 상승은 좀 길게 보는 측면으로서의 접근이 가능한 종목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죠. 위로 많이 열어주셨습니다. 3만 원까지 대한항공 키포인트까지 한번 기억을 해두시고요. 주도 섹터 공략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KR리서치 김대중 대표와 함께했어요. 대표님 고맙습니다.